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명 랜디라는 사람이 운영 중인데 1대 2대 회장으로부터 많은 거짓말들과 불법적인 형태로 해서 카페를 뺏어가고. DC컴버 어댑터 개발건에 대해서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한전 자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어댑터나 이런 건 어디서 개발할까요? 원래 그런 개발이나 투자를 하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투자를 받지는 못했고.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안녕하세요, 차나도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내가 타는 차에 카페 가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K5를 탄다, 산타페를 탄다, 그런 분들은 그 산타페 또는 K5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뭐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공동구매 같은 참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차에 필요한 용품이나 이런 거를 살 수 있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협력 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용품들, 썬팅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그렇게 이제 구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구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자동차 관련 네이버 카페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들도 많다, 그런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차나도로 제보가 하나가 와서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 상당히 문제도 많고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네이버 1위 카페 TKC 테슬라 코리아 클럽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카페를 개설을 했던 1대 회장이 있고 문제가 좀 있었어서 2대 회장, 그리고 또 3대 회장까지 넘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대 회장, 카페명 랜디라는 사람이 운영 중인데 1대 2대 회장으로부터 많은 거짓말들과 불법적인 형태로 해서 카페를 뺏어가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원래 기존 1대 회장이 이용했을 때 상업적 용도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이걸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이 카페는 상업적으로 발전했고, 약 예전에 광고 수익 200~300만 원 나오던 카페가 월 광고 수익 2억 가까이, 연 매출 20억을 올리는 카페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연 매출 20억씩 올리면서 본인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 랜디라는 이 카페장에 실태를 지금 고발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볼 것들이 있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이 카페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님에서 멘티스라는 쪽으로 카페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그 선생님하고 네. 이제 카페가 넘어가게 됐는데, 넘어가게 되면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서 멘티스 형님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2018년 10월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TKC가 아니라 클럽 테슬라였습니다. 그 카페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경쟁 카페가, 강력한 카페가 생겨났고 대부분의 오너들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었고, 운영진이긴 하니까 뭐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저는 그 당시 글을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카페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을 저격하는 글을 보내드리면 어땠습니까? 그 글을 우리 카페 어떤 분이 링크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가 난리가 났죠. 그때 우리가 한 선택은 그 회원을 강퇴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강퇴를 시키고, 그래서 100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강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카페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러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10월 정도 됐을 때 위기감을 느껴서 저희한테 SOS를 쳤어요. 카페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운영진이 6명, 그리고 하면서 총 7명이 잠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카페를 살려달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 의견 얘기했어요. 멘티스 형님이 얘기한 건 카페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가자, 이거였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TOC가 새로 생긴 카페였고 순수 오너들이 운영하는 동호회였어요. 저도 거기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TOC에서만 활동을 하면 되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클럽 테슬라가 의미가 있는 건 그 당시에 그 회원수가 2만 몇천 명? 3만 가까이 됐을 거예요.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TOC는 한 5천 명 이러던 수준이었고, 네. 우리가 한 2만 8천 명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건 회원수이기 때문에 네. 이 카페를 살리든지 아니면 그냥 TOC에서 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제 말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도 제안을 한 것이 이 카페를 살리려면 현 상태에서 당신이 카페장으로 있는 한은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카페장을 우리한테 넘기면 그게 논란이 됐던 거는 테슬라를 소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상업적이다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됐던 걸 그러니까 얘기하죠. 테슬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운영한다라는 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협력업체들이 매일매일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이 이만큼 있으면 절반 이상이 광고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정보글을 써도 묻혀버리죠. 그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운행이 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의미 없는 전체 출시해서 이 친구란 거는 네네. 제가 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네네. 저 형동생하고 네네. 친구였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카페가 좀 파행적으로 가고 있었고 오너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카페의 수익은 그때 장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냥 우리한테 명의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운영을 하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 카페를 뭐 다시 가져가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을 꺼내고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위임 절차가 한 15일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 카페를 누가 받느냐라는 걸 할 때 그 멘티스 형님이 가장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형님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멘티스 형님이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형님이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멘티스라는 분이 받으셨다가 결국은 네, 저한테. 지금 가게 된 그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2020년 이랬는데 네. 혹시 DC 콤보 어댑터 개발권에 대해서 혹시 아니요 그런 거는 뭐 테슬라라는 차는 충전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용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려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댑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어댑터를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일반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있어야 테슬라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는 슈퍼차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공문도 보내고 체코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그 어댑터를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왔고 그럼 우리가 만들자 하고 제가 중국의 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그 전부터 좀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회원님들한테 제가 그거를 알리면서 펀딩을 했어요. 왜냐면 이 어댑터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만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생산하는데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펀딩을 해서 1억만 모아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보태서 하겠다. 그때 9,200만 원이 모였어요. 24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진행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고 11월이었으니까 금방 20년이 됐는데 그때 프로젝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 개인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일단은 AS를 담당할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게 티켓월드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한전 자회사입니다.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상장회사고 그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어댑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한 100억 정도로 투자하기로 했어요. 네, 경영전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이런 걸 탐사하는 유튜버인데요. 지금 1년에 사기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저는 20년도경에 그래서 100억을 투자받기로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테슬라 DC 컴프 어댑터 관련해서 그런 이제 투자를 약속했었다 해서 혹시 회사에 한번 확인차 전화를 한번 드렸거든요. 담당 부서가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담당 부서명은 알 수 있을까요? 어댑터나 이런 건 어디서 개발할까요? 원래 그런 개발이나 투자를 하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전 자회사는 맞죠 여기가? 한전 자회사는 아닌데 아 그래요? 말이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아무래도 거짓말일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려봤는데 투자하고 하는. 부서를 좀 네. 아시면은 연결을 해드리기가 좋은데 보통 이런 업무는 어디서 담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 부서에는. 어댑터나 이런 개발에서는 전혀 저도 제가 생각해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알기로는 그럼 거의 그런 업무는 안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각 부서의 사업을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부서명이라도 좀 아시면 제가 돌려드리기가 훨씬 수월한데 네.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사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으면 좀 규모 있게 진행을 하려고.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대외적으로 회장인데 카페장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멘티성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달라.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카페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니까 네. 회장인데 왜 카페장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제가 저 티켓이 부회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좀 약간 깔본다고나 할까요? 회장이 왜 안 오고 부회장이 아니냐 그러지. 근데 대외적인 업무는 다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공지 같은 것도 제가 다 올렸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멘티스 형님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보고 바지 사장이라 그래. 그냥 네가 가져가 하고 저한테 주려고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제가 이게 한 사람이 다 가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형님이 카페장을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굳은 일을 제가 담당을 하겠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했죠. 형님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주셔라. 제가 투자금을 디시코 모델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카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님이 바로 또 넘겨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투자금은 투자를 받으셨나요? 그럼 왜 엎어지게 됐죠? 그 회사에 제가 이제 미팅을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본사가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아는 그 관계자가 있으면 그거 좀 알아봐라 했는데 테슬라 코리아는 절대 해줄 리가 없어요. 나중에 최종으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제가 그걸 결국 샘플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막았어요. 뭘 막았냐면 제가 인증을 받으러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테코를 말한 거예요. 네. 테슬라 코리아가 제가 해가지고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사실 이 어댑터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샘플을 5개를 들고 갔어요. 갔는데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줄 수 없냐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에서 제가 반박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사실 테슬라 코리아에서 인증을 내주지 말라고 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테슬라 코리아가 뭐 아무리 테슬라 생산한 업체니까 근데 네네. 이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사제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인증만 받고 판매를 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데 외국 회사가 그 제품의 인증을 내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얘기를 왜 한국 기관이 들어주고 있냐.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없느냐 했더니 있대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제조사가 어댑터에 관련 법규가 만들어진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 규정에 보면 차량 제조사가 그러니까 어댑터 제조사에게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보여주길래 이게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때 거기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인증을 내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인증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우리가 인증받았으니 테슬라 차량과 통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좋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결국은 받기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막 요구한 대로 서류를 가지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고 했거든요. 계속 시간을 끕니다. 원래 인증을 하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해줘야 돼요. 반려를 하든 뭐라든. 근데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제품을 출시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출시해서 판매를 해야지 제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 다음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갖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중국 업체한테 제가 이 권리 모든 권리를 제가 포기할 테니까 그때 제 권리는 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 그 다음 미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 나머지 전 세계는 중국이 판권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셀크 어댑터는 미국과 우리나라 대만 정도까지만 쓸 수 있는 거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권은 제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 판권과 한국 판권은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투자금도 회수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직구로 살 수 있게만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그걸 오케이 했고 오케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면서 자기네가 생산을 하면 선물로 100개를 저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투자금 회수해라 라고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직구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투자는 받지는 못했고 네, 결과적으로 투자는 못 받으셨고 그 생산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처음에 목적은 선생님께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 일단 카페장이라는 직함이 필요했고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그럼 왜 나중에 한테 안 돌아간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카페를 가져가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달라고 하지 않은 건 그 카페는 사실상 제가 운영을 2018년부터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니면 가 맡아서는 카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카페에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페를 달라는 얘기를 안 했고 오히려 제가 1월 달에 카페장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몇 주 후에 가 저한테 광고 수익까지 줬어요. 카페 명의만 우리가 갖고 있었고 광고 수익은 다 가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 걸 광고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전부 직접 갔으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카페의 주인이
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명의만 가지고 운영만 한 사람들이었고, 그때 1월 한 10몇 칠 정도 될 겁니다. 그때 가 저한테 카페 수익을 다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어떤 대가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대가가 있었다면 분명히 뭔가를 쓰라고 했겠죠. 계약서를 쓰든 각서를 쓰든. 그런 거 없이 저한테 카페 수익을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카페에 자기가 얼마 받는지 다 리스트 보내주고 업체들 전화번호 줘. 왜 넘겨줬죠? 그때 넘겨준 이유는 더 이상 카페에서 광고 수익을 얻기가 힘들겠다라고 걔도 생각했고 사실 저도 생각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우리 카페가 이제 상업 카페고 협력업체도 들어있고 외부에서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유튜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 카페를 유튜버 누굴까요? 우리 카페에서 회원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좀 무리를 일으켜서 강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나가면서 약간 악감정을 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카페를 공격을 하면서 저 카페는 업체들이 등을 쳐먹는 카페다. 그리고 협력업체 비용을 내는 걸 상납을 바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카페를 굉장히 비도덕적인 카페로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카페에 협력업체들을 입점을 시켰는데 우리는 공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대신에 TKC 입점하면 안 된다. 현재 입점한 업체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겠다라는, 재입점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입점시켜주겠다 해서 업체들을 끌어모았고, 그때 우리 카페에 있던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이탈이 시작이 됐구나. 이 카페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그냥 광고비 형이 받아. 나 이제 많이 먹었어. 녹취나 이런 건 있으세요 혹시? 녹취 없어요. 저는 아이폰이어서 녹취 같은 게 없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잘 되면 나 좀 챙겨줘. 요 정도 말만 했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이걸 내가 줄 테니 이런 조건은 뭘 달라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너무 얘가 고마워서 카페도 그냥 넘겨주고 수익도 넘겨서 제가 티켓쇼도 차리고, 실제로 우리 전국에 있는 오너들이 지점을 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어요. 대전 지점이나 천안 지점, 여기는 네가 맡아라. 지점을 차려서 네가 운영하게 해줄게. 그거였어요. 약속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선의로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도 선의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말로만 넘겨준다고 했을 거고, 며칠 있다가 업체들 목록 나도 줘라.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이제 내가 받는다고 이렇게 할 테니까 했고, 그 친구가 정리를 해서 주면서 전부 더하니까 한 250만 원 되네. 한 달에. 수익이요? 네, 넘겨줄 당시에. 근데 그것도 이 친구가 1년치를 받아버린 분이 있어요. 6개월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받는다고 해서 그 다음 달부터 25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중에서는 일부 업체한테는 번호를 돌려주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 업체는 나가라고 하고. 그런 그 친구가- 업체는 왜 돌려주라고 했을까요? 뭐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광고 수익이 계속 줄어들겠구나. 250이 아니라 200, 100만 원대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1월 초부터 저한테 광고 수익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는 수익이 250이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카페가? 지금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네. 그 당시보다는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스몰로 잡아도 한 2,500 이상 그렇죠. 된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께서 넘겨갖고 1년 정도는 수익금을 챙겨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금액이 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억을 제가 챙겼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라고 제가 여쭤봤고 아니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좀 있으셨죠 두 분이서. 네네. 두 분이서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 저한테 1억을 제가 뭐 챙겨줬다? 네. 라고 하는 게 언제 시기를 말하는 거죠? 제가 뭐 시기는 안 여쭤봤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네. 수익을 조금씩 정산을 받았다 자기가. 정산을 아닙니다. 저는 받았다. 준 적이 없어요. 일단은 수익금을 준 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익을 받으면서 그 전엔 저한테 수익이 아예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적이 없으니 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받았다고 하는 건 제가 줬으면 제가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2020년 그 1월에 제가 이제 카페 수익금 제가 언제 받았죠. 그리고 2월, 3월, 4월 지나가면서 원래 어댑터가 나왔어야 돼요. 원래 어쨌든 1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중국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때 나왔어야 된다는 거는 인증이랑 상관없이 나오기로 했던 샘플이 건가요?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2월, 3월. 그렇게 해서 4월까지 가도 샘플은 오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외부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랜디가 펀딩으로 사기를 쳤다. 9,200만 원을 제가 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돈을 중국에 보내지도 않았고 코로나 핑계를 들면서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다. 나중엔 저거 먹튀할 거다. 펀딩 실패했네 그럴 거다. 루머가 돌고
실제로 펀딩을 하셨던 분들 중에 원래 펀딩 조건이 1년 동안은 환불을 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이었고, 만약에 펀딩에 실패를 하면 전액을 제가 돌려드린다 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한 3, 4개월 지났을 때 환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말들을 듣고. 펀딩 이후로 1년이 안 지났으면 네네네. 다 합치면 한 30명 정도 넘게 됐을 텐데 그걸 제가 다 환불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1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환불해드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안 해드리면 제가 더 의욕을 살 거기 때문에 다 해드렸어요. 그게 한 3월, 4월 달까지 상황인데, 그때 그렇게 되니까 가 저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 형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당장 차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리려면 1억 정도는 들어갈 텐데, 작게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갈 텐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죠. 어댑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A 스케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거지 쓰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만들어내라.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아. 3월에 결과적으로는 저를 좀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협박을 했어요? 돈을 안 주면 카페를 한마디로 어지럽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톡방에 들어가서 저를 욕하는 그런 올리고, 톡방에 올리고. 톡방은 뭐 전체 회원들이 있는 톡방인가 아니면 뭐 운영진들이나? 그러니까 전체 회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톡방이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톡방이죠. 회원님. 그 톡방에서 그 친구 이제 그때 한 1,000몇 명, 몇백 명 됐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걸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강퇴를 당하고, 그 톡방의 운영은 제가 안 하고 우리 운영진 중에 몇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친구가 저를 좀 많이 좀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필요 없고 당장 차리지 못하겠으면 돈으로 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돈으로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무조건 달라고 하면서 제가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와라. 그 친구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4월 달에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티켓월드에서 그 당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으로 찾아와서 만났죠. 만나서 1억을 요구했어요. 사실 뭐 제가 1억이라는 돈이 줄 수 있는 당연히 능력이 안 되고, 그 같이 온 친구도 그랬어요.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도 1억은 말이 안 돼. 5천만 받아. 그래서 그 친구 5천원 얘기했고,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더 작게 얘기했고, 결국은 합의점을 찾은 게 4천이었어요. 제가 4천을 주고 이제 우리 카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각서를 썼어요. 근데 제가 당장 4천만 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10달에 나누어서 준다고 했어요. 400만 원씩. 그래서 5월부터 주기로 했나?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400만 원 주기라고 각서를 쓰고, 그게 이제 분쟁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쟁은 그걸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400만 원씩 매달 단 하루도 늦지 않게 약속한 날짜에 다 보냈습니다. 6번을 보냈어요. 2,400만 원이 됐죠. 6개월 동안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6번째 거 돈을 받자마자 카페를 도로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자기가 저한테 속은 것 같다고 합니다. 장문에 글을 올리면서 사장님에게서 카페를 찾겠습니다. 네 말대로 해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뭐 다음 달에 했을 때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400만 원을. 그러면 입장을 확실히 해라. 네가 지금 나한테 소송을 걸어서 카페를 찾아가려고 할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예전에 각서를 내용대로 이행을 할 건지 명확히 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닥치고 입금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입금을 할 수 없어 라고 했더니, 그럼 맘대로 해라. 난 이제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저한테 형사소송을 했어요. 처음에는 횡령, 사기 뭐 이런 걸로 1심에서 무혐의, 20무혐의, 30까지 다 무혐의 판정이 나면서 기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얘가.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페를 양도하는 거라든지 광고 수익이 오는 거 이런 과정에서 계약서 쓰지도 않았고, 어떤 대가성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친구가 선의를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작년 12월, 11월 그때쯤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또 톡을 보냅니다. 왜 자기한테 돈을 안 줬느냐. 4천만 원 주기로 해놓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2,400만 원을 보냈는데 자기는 1,몇백만 원만 받고 못 받았대요. 그럼 제가 안 줬대요. 근데 얘가 그게 거짓말하는 게 같지가 않고 뭔가 오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세하게 차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걸었어요. 진정하고 형 말 들어봐라. 이 친구한테 그걸 쭉 얘기를 해줬어요. 몇 월 며칠 돈이 가는 거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실시간으로 통장을 확인을 해보더니 받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그러지더라고요. 약간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가를 지점을 차리기로 했고, 네. 그렇게 선의를 보였기 때문에 선의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무리하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게 샘플이 안 나왔음에도 당장 지금 차려라. 네. 그래서 찾아와서 만났는데, 요거 차려라 이런 얘기 중에 카페 양도 얘기는 왜 나왔어요? 그 카페 포기하겠다, 그리고 4천만 원을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때 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걸 차려주든지 카페를 도로 내놓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갖고 해서. 선생님께서 카페를 네.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카페 가면 우리 테슬라 커뮤니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그때는. 이거는 입장 차이예요. 제가 네네. 선생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분 말씀을 들어도 일리가 있고 결과적으로 안 되던 게 잘 됐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원주 입장에서 뺏겼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게 뭐 수익이 250이 났든 2,500이 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계약서도 없이 이런 게 왜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라는 건 그런 상업적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카페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카페는 이미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250도 아니었죠. 그건 제가 키워서 250이 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몇십만 원 수준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넘겨받을 때 250이었다면서요. 그거는 광고 수익을 넘겨받을 때 2020년이고요. 네. 2018년에 카페를 우리한테 양도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광고 수익이 미미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커지면서 250 나중에 수익을 그렇죠. 그 넘겨받기 250으로 키운 것도 저였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키운 것도 저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카페를 넘겨줄 때는 네. 카페가 사실상 거래가 될 만한 가치 있는 카페가 아니었어요. 저도 카페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게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계약서는 없었던 겁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계약된 내용이 캐시로 10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세금이 잡히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의를 봐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시면서 10억을 저한테 그럼 전달을 하실 수 있겠느냐. 제가 녹취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캐시 10억을 요구하셨던 걸로 들려요. 세금이 잡히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의를 봐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시면서 10억을 저한테 그럼 전달을 하실 수 있겠느냐. 제가 녹취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캐시 10억을 요구하셨던 걸로 들려요. 최대 1년 선생님 말씀도 이해를 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게 분쟁이 되고 또 다른 카페가 생겨나고 거기서 선생님을 좀 공격도 하고 중간에 씨가 이제 또 개입이 되죠. 아, 저 대표. 그래가지고 개입이 되고 두 분이서 오고 간 그런 거래 약속이 좀 있으시죠? 씨와 저와의 네. 이야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왔고 그 약속이 이행이 좀 안 됐어요. 뭐 서로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분을 처음에 50% 나누기로 했다고 그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기는 그렇게 알고 계약금을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 한 200개가 있으면 게시판이 카페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게 아니고 어느 카테고리 일부분만 50% 양도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 카테고리를 보면 네. 위에 뭐 중고차라든지 캐시백 뭐 이런 것들이 요만큼의 메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협력업체도 이만큼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수익 배분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요. 제가 돈을 아예 안 받거나 또는 아주 조금만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차등을 줍니다. 여기에서는 수익을 내지 말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카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키워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카페를 위해서가 아니죠. 테슬라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영리 목적의 회사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는 돈을 안 받느냐 왜 요거밖에 안 받느냐 라고 하면 50%의 권한을 줘버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원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50%를 준다고 한 것도 카페가 이분이 너무나 탐이 나게 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지저분하게 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카페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앞으로는 장래에는 대표님이 가져가시죠. 대표님이 젊으시니까 저는 이 테슬라 커뮤니티를 키워놓고 여기 떠날 겁니다. 라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운영권은 전적으로 제가 가져갑니다. 대신에 수익은 내가 절반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권리를 저쪽으로 다 들고 가시면 선생님의 입김이 제일 셀 텐데 그건 나중에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계약 과정에서는 이 카테고리를 빼겠다. 처음부터 뺀다고 했어요. 네. 처음부터 협력업체들 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분은 전차라고 생각하셨고 그거는 근데 이 카테고리가 수익이 얼마가 나든 네. 그것보다도 선생님 말씀대로 작게 나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계약된 내용이 캐시로 10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세금이 잡히지
되지 않나 좀 돈으로?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을 내고 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분이 세금을 못 내고 10억밖에 안 된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지금 돈이 모자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편의를 봐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을 안 내시면서 10억을 저한테 그럼 전달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된 것이지 제가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녹취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캐시 10억을 요구하셨던 걸로 들려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 10억이라는 얘기는 10억 플러스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죠. 받으면. 그리고 사실 이 10억이 오면 나중에 실제로 제가 수령하게 되는 돈은 네.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건 아시죠? 아니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돈으로 캐시로 10억이면 그렇지 그러니까, 않죠.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 뭐냐면 법인을 통해서 제가 10억을 받으면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은 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10억이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50%를 하면서 제가 6억을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네. 그 50%를 넘겨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님도 되게 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일단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 나갈 때 캐시를 주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맞아요. 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캐시보다는 당연히 나는 15억 주고 거래를 했다는 자료를 남기는 게 훨씬 맞아요. 유리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사업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고 맞습니다. 원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사의 의견을 듣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네. 그랬는데 대표님이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문제 없이 저한테 10억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라고 한 거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캐시를 뭐 받기로 하셨고 근데 그 캐시가 10억이 가치가 저는 절대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하면 누가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카페가 저한테 방금 반문하신 대로 제가 10억 받고 이 카페를 50% 지분 넘겨주는 게 제 입장에서 좋을까요? 라고 하신 게 모르겠어요. 수익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0년 저희 매출이 20억이 넘었어요. 네, 카페 매출이요. 근데 제가 그거를 50%를 넘겨주는데 네. 아까는 한 달에 2,50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2,500 정도가 아니라 10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배 가까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계산하기에 네네. 따라서. 근데 그건 수익이 아니죠. 수익이 아니라 매출 매출이니까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내려가긴 하겠죠. 진출이 어떤 곳에서 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니까 네네네. 조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공고를 진행하면서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댑터를 진행하면서는 네. 2억을 손해를 봤었고요. 네. 제가 결과적으로는 펀딩하신 분들한테 전부 돈을 원금을 돌려드렸고 5% 이자를 전부 지급을 해드렸었어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가 있었어서 드린 네. 말씀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의 전체 수익의 50%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한 건 저는 요거는 빼고 나머지에서 50%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터치도 받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0%를 빼도 의미가 없다.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막았어요. 네. 막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건 서로 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이게 상식선에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연매출이 그러면 작년에 카페가 20억 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지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10억 정도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익이 잡히지 않는 10억 쓸 수 있는 10억의 가치가 카페로 봤을 때 제가 카페 이거를 듣고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카페들이 거래되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봤을 때 같은 자동차 업계나 이런 건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는 뭐 한 5순위 안에 드는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제일 비싸게 거래된 데가 한 80억에 거래됐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운영하시는 카페보다 회원수가 지금 한 16만, 17만 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합리적으로 그런 걸 종합해서 계산했을 때 이 10억은 당연히 지분 전체의 50%를 누가 생각해도 그렇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를 말씀드립니다. 카페는 회원수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만약 계약서 쓰는데 제가 그렇게 써놓고 위반했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과 저하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을 먼저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녹취가 존재하고 요거는 누구의 말이 맞을까라는 거는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거로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보통은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거래를 떠나서 아까 이제 도의적으로 뭐 이 카페를 드린 건 사실이고 이거를 잘 키워서 한 거는 이제 또 이제 선생님께서 또 영향이 되셨고 그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이거는 당연히 선생님 기여도가 있고 네. 한데 그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했는데 이쪽 측에서 요구했을 때 그러면 10%의 수익이라도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절대 수긍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고마운 마음도 있고 분쟁이 있고 이거는 사람 입장 차이라 생각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이 있고 이분은 이분의 입장이 있어요. 네네. 사람은 다 본인의 입장이 있고 카페장 개설을 했던 분은 사실이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이만큼 뭐 창업주가 있고 또 이제 지금 운영하시는 운영주가 있고 이런 거지만 그럼 그 기여도로 봤을 때 그 정도를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으셨을까 그걸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우리 70KC 카페를 통해서 생성되는 수익은 지금 현재는 제가 관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테슬라 커뮤니티를 해서 재투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여야 되는 돈이에요. 제 본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한테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정말 잘해주고 이 친구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친구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되게 있지만 수익을 10%를 준다라는 걸 못 박아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후에는 제가 운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 전체 짐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참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제가 듣기에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이 수익은 별도의 문제고 나는 그걸 주기 싫어 라고밖에 안 들려요. 제 그렇게 볼 3대 수도 입장에서. 있죠. 네,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 커뮤니티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넘어갔을 때 선생님만들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동안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계약이 명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회원들한테 이만큼 돈이 나간다 그거는 뭐 이 카페 운영하면서 분명히 이제 이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 그 회원들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주고 이거 활성화를 시키고 굉장히 좋은 운영 방침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당연히 뭐 수익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그걸 통계를 냈을 때 좀 순수익이라는 게 생길 텐데 거기서 뭐 10% 저는 이게 참 뭐 도의적인 거라 생각해 사람 마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그냥 협의점을 찾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거는 처음에 투자를 100억을 약속했던 회사가 어디 회사라고 아시죠? 한전 계열사입니다. 회사 이름 잘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업체까지 공개가 되고 그러면 그 업체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업체에 투자를 받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는 그 회사 저와의 비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를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 100억의 투자가 정말이었는지 이걸 체크를 한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말씀을 못 해준다고 하시면 제가 따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 타협점을 찾기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방송은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네.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카페는 충분히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아닐 것처럼 얘기하고 달콤한 말들로 거짓말로 일삼아서 카페를 빼앗고 본인 배는 배부르게 채우면서 기존의 카페장들한테는 카페를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회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편취할 수 있도록 이 카페를 더욱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전자회사가 투자를 약속해서 본인이 카페장을 맡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투자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전자회사에서는 그런 투자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은 그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슬라 코리아 클럽 회장인 카페장 랜디에게 지속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상한 말들만 번복하면서 더 이상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차나두는 한전자회사를 들먹이면서 사기를 쳤던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3자 랜디라는 사람이 카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카페가 연 매출 20억이 나오고 규모가 크다. 난 100억을 받아야겠다. 사실상 100억의 가치는 없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나는 회계장부에 잡히지 않는 세금을 안 물어도 되는 현찰 10억을 만들어서 나한테 전달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계약금 1억까지 받았습니다. 랜디는. 근데 계약금을 받아놓고 월 매출 2억이 나오는 이 모든 권한의 절반이 아니라 월 매출 2천이 나오는 한 카테고리
그 2천이 나오는 것 중에서도 수익의 50%만 나눠서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약금도 물지 않았어요. 이런 카페가 옮겨져 가고 계약자들의 뭐 계약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뺏긴 분도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바보 같고 뺏은 놈도 나쁜 놈이고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키운 그것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제가 만나서 들은 얘기들과 사실을 확인한 결과들 그리고 만났을 때 이 모든 종합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TKC 대표 테슬라 코리아 클럽의 카페장 랜디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의 이익만 추구하고 본인의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거를 카페를 사랑하시는 많은 회원분들이 테슬라 회원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이 카페는 본인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 원치 않아서 자기가 카페장을 맡았다 그리고 열심히 키웠다고 하는데 그 어느 카페보다 이미 상업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매출도 모든 자동차 카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수익이 나오는 만큼 상호성을 띠는 건 랜디죠. 지금 회장입니다. 이걸 아시고 그리고 랜디 제가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카페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거의 봉사죠. 이 카페에서 연 20억의 매출이 수익이 나온다는 건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들은 거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이 무료 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차나도에서 글이 올라간 이후로 이 글을 카페에 올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탈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 카페는 랜디의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교주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랜디의 실체는 교활하게 짝이었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냐고 하는데 아주 도덕적으로도 나쁘게 캐시 10억을 요구하고 탈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금이 잡히지 않는 돈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지분 카페 전체 지분이 아니고 한 카테고리 일부 수익성만 있는 한 카테고리에 50%만 수익을 나눠주겠다. 캐시 10억을 받는 조건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카페 여러분 랜디라는 사람의 카페가 아닌 여러분의 카페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 차나도입니다. 네이버 테슬라 카페 사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가 없이 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양도한 쪽에서는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양수받은 쪽에서는 다시 돌려주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도하신 분이 바보 같아요. 어떻게 이게 계약서 없이 가족도 아니고 그냥 믿고 이렇게 진행했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양수받은 이제 현재 카페 매니저 랜디의 입장은 내가 카페를 이만큼 이제 키웠고 카페가 1대 카페장에게 넘어가면 카페가 망가질 것이다. 너무 상업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지금 현재 카페장 랜디에게 카페가 넘어갔나? 자, 1대 카페장과 3대 카페장으로 가기 전에 2대 카페장이 있었습니다. 2대 카페장은 1대 카페장과 좀 막연한 사이였고요. 2대 카페장과 3대 카페장 랜디도 조금 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3대 카페장이 랜디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지 실체는 모르겠어요. 확인 결과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본인 말로는 당시에 이제 한전 자회사를 통해서 테슬라 어댑터 충전기 관련해서 100억대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내가 카페장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하는 회사 쪽에서 카페장을 맡을 수 없냐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카페장과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1대 2대 카페장이 하더라도 이제 명분상 3대 카페장 랜디에게 카페가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는 회사 쪽에서 카페장과의 만남을 연결해달라고 많이 하지 카페장을 맡아줄 수 없냐 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한전 자회사의 확인 결과 이 모든 투자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냥 여직원 한 명한테 확인을 받냐 하는데 그 뒤로 따로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가 전혀 아니다 라고 밝혀왔고요. 그리고 랜디 쪽에도 제가 수없이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 자회사에서 이런 적이 없다는데 사실 확인을 해달라. 근데 본인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카페를 넘겨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카페장 랜디는 1대 카페장에게 다시 카페가 넘어가면 상당히 상업적인 사람이라서 카페가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일 뿐이며 오히려 누구보다 지금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카페장 랜디입니다. 지금 랜디의 주장으로 월 수익이 2억 원가량 나오고 카페에서 광고 수익 그리고 공구 이렇게 진행하는 수익이 월 2억가량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수익이 월 2억가량 되려고 하면 그만큼 마진이 커야 되고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음에도 카페장이 얻어가는 수익이 크게 세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회원들을 위해서 카페를 책임감 있게 운영한다, 소신을 갖고 운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최근에 랜디는 제3자에게 카페 지분의 50%를 판매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금을 1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계약금을 1억을 받고 나머지 9억에 관해서 총 10억에 관해서 세금이 잡히지 않는 캐시를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자기가 이 10억을 얻었다는 수익이 잡히지 않게 해달라. 그런 조건이면 계약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카페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녹취를 다 들었고 녹취를 들었다고 얘기하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될 희대의 망언을 합니다. 내가 10억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카페 회원들을 위한 그런 건물을 만들려고 했다. 뭐 1층에는 이런 공간, 2층에는 이런 공간, 그거 다 회원들을 위한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합니다. 본인이 건물 매입하고 캐시 현금 10억 받는 거랑 회원들은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합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카페 회원들과 이 카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희생과 돈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과 꼭 캐시여야 하는 이유는 카페를 가장 위한 일인가? 위한 일이죠. 저는 그분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한 거였어요. 사실은 15억을 받아서 법인으로 들어왔어야지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저는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단 1원의 탈세도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세금 계산은 당연히 발행되는 거고 현금 영수증도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캐시로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뭐 현금 다우를 받으시든 뭐 그럼 깔끔한 걸 떠나서 온전히 선생님 돈이네요.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0을 받았다고 치면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커뮤니티를 빛낼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2020년에 건물을 통으로 하나 임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건물로 우리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3층에다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2층은 이제 용품 업체들한테 세를 주고 1층은 어떤 틴팅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 세를 주고 3층에서 우리 회원들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이거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그런 걸 사서 우리의 그런 거 뭔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 회원님들이 뭐 DIY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요거를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구성하셨을 때 그걸 실행하셨나요? 아니 10억이 안 들어왔으니까 계속 구상만 하고 있었죠. 어떤 식으로? 그분한테 제가 10억을 받으면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네. 그 명의는 선생님 개인의 명의로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 재산인 거 맞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 개소리 아닌가요? 너무 개소리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테슬라 카페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광고주님들의 연락이 몇 건 왔어요. 근데 광고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수익성이 낮으니까 광고비를 조율하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카페장 랜디 쪽에서 광고를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들이 안 해도 할 사람들 줄 섰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합류업체는 이만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수익 배분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수익 배분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요. 제가 돈을 아예 안 받거나 또는 아주 조금만 받거나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 테슬라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차등을 줍니다. 제가 카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키워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카페를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랜디가 상업적인 사람 아닌가요? 자, 이제 랜디의 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디는 본인 피셜로 자꾸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 카페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던 카페를 본인이 이만큼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랜디가 양수받을 때부터 테슬라 카페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양수받을 때는 월 250 정도의 광고 수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월 1,000만 원, 연에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의 광고 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수익이 처음부터도 작지 않았어요. 그만큼 탄탄한 카페를 양수받았고 그 기반으로 이만큼 성장해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랜디의 능력이 컸냐? 제가 봤을 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테슬라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한 19년도, 20년도 초 뭐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지고 출고량이 늘고 당연히 이제 테슬라를 타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면서 카페 회원수는 자동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카페 회원수도 늘어나고 카페가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랜디는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회원들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고 그걸 놓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랜디 본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카페 누가 운영하든 관심 없다, 카페 회원분들조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카페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이 아니더라도 랜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는 랜디가 무혐의, 혐의가 없다고 떴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은 자료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굉장히 사기성이 짙어 보이는데 형사사건보다는 민사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사건이 맞고 제가 모은 자료를 1대 카페장님께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서 카페로 좀 찾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는 많이 모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테슬라 카페장 랜디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전자회사 투자 얘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한전자회사 쪽에서도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제가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오브 더 레코드라는 이상한 대도 안 한 말로 그냥 계속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계시는데 명백한 사기입니다. 또한 카페에서 펀딩을 받아서 어댑터를 개발하겠다 해서 펀딩을 받고 그게 이제 자초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도 실체가 없이 랜디의 말뿐이고 이것 또한 사기로 보여집니다. 랜디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명백한 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니까 랜디가 사기꾼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봤고 이 사건을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랜디 쪽의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라는 거 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녹취라든지 자료를 보시면 이게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나요? 랜디가 사기꾼으로 보여지는 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도덕적인 척 하지 마시고 회원들을 위해서 카페를 희생해 나가면서 운영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원래 카페장에게 카페를 돌려주고 강령 찾으십시오.